이 국장님, 네네. 그동안 뭐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만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에 대해서 로비를 벌여가지고 파기환송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는 졌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러한 그 증거를 또 그것이 충분히 유추할 만한 그러한 녹취록이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죠. 네. 그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남욱에 화천대유 산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의 그런 검찰 진술 이런 것에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이재명 지금까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의혹이 생겼을 때 이재명의 얘기는 뭡니까? 아니, 난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거예요. 50억 누가 받았느냐?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받았다. 지금 그 개혁을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나는 개혁을 하고 환수를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 기득권자들이 돈을 받지 않았느냐?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녹취록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게 깨진 거예요. 돈은 안 받았더라도 그 돈의 대가는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절체절명, 돈 50억, 돈 1000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돼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최대 걸림돌이 뭡니까? 2020년도에 재판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심까지 300만 원입니다. 즉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짓말을 했다. TV 토론에서 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적 있습니까? 김명환 후보가 물었더니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2심까지 이건 말다 이건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이다 하고 지금 300만 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2심에 300만 원이면요. 사실 대법원 가면 그냥 갑니다. 거의. 그렇죠. 이건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 아닙니까? 법률심이냐 이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관행이라든지 이 공선법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에 따라서 사실 거의 이건 확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뒤집어져요. 이건 이재명한테는 100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죠. 돈의 문제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지금 자기 정치 인생이 살아난 거죠. 살아난 죽느냐, 죽음에서 살아났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회생하느냐, 그 갈림길 아닙니까? 그런데요, 봤더니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은 아까 말씀하셨죠? 김만배가 8번을 찾아가서 50억 클럽이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뻔하거든요. 아니, 기자가 어떻게 대법관을 뭐 몇 차례씩 그냥 만납니까? 그런 검찰 기자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발소 같다는 거예요. 뭐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 아니 근데 이 사람 지금 하는 이 권순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법원 판결을. 그런데 2006년도에 판결 내고 3개월 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맞습니다. 그래 이 행보가 사실 굉장히 미심쩍었는데 드디어 녹취록에 그 정황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중앙지검에서 남욱이 이제 그 진술한 내용인데요. 2019년도부터 김만배가 50억 원을 권순일한테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권순일한테 부탁해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고 김만배가 자신한테 말했다라는 진술을 2021년 10월에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은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진술을 했으니까요. 녹취록이나 뭐 증거가 뭐 있겠지만 어찌됐든 진술을 했으니까 권순일이 50억을 받으면서 50억이 사후인지 사전인지 모르지만 사후 대가인지 일부러 주도를 했고 그 대가로서 그래서 이재명을 살아나게 만들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즉 대장동을 통해서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은
사후뇌물이겠네. 대장동 다 끝나고 예. 돈 받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권순일이는 50억 그런 명단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6명 중에 또 정의강 녹취록에도 이 김만배가 거기에 나오는 그 대법관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언급한 그 대법관이 권순일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참혹해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법관이라는 건 정말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약학을 만나서 야 나는 지금 대법관의 자문을 받고 있어. 예. 그 자문이라는 게 고작해야 이겁니다. 차등 배당이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데 대법관한테 물어봤더니 금액 상한선이 없는 거래. 대법관이 이런 자문을 해요. 아니 그 부동산 그 개발업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땅 투기꾼들한테 그거 있잖아 차등 배당하면 상한선 없어라고 그런 자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2020년 3월 24일 판교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이렇게 네네.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의강 녹취록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시가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서 2020년도 뒤까지 6월 달에 예. 대법원 판결 내려졌어요. 3개월 전인. 예, 3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드나들면서 그 권순일을 만났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이에요. 그다음에 또 오리역 개발을 또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오리형 얘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남은 우리 땅이야. 이게 오래전부터 이미 보도가 됐었어요. 예. 성남 우리 땅이라고. 그리고요, 참 권순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 녹취록을 지금 작성을 해서 이 녹취록 치잖아요. 막 쳐갖고 이렇게 넣잖아요, 활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얘기한 녹취록에 정영학이 혼자 일하고 계세요. 요즘 조용하시네요. 그랬더니 김만배가 아니야. 대법관님하고 일을 해. 대법관님하고 점점점 사람 봐서 일을 해.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자필로 볼펜 같은 자필로 대법관님 위에 권순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하면서 이거죠. 아니 이 대법관이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자필로 권순일이라고 써서 넘겼다는 겁니다. 증거로.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하겠죠. 이걸 인정하면 자기가 반론을 했고요. 물론 저희는 지금 녹취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이걸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이죠. 일단, 우리가 뭐 그걸 알 방법도 없고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그 녹취록이라든가 근거해서. 이렇게 근거해서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평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검찰은 이러한 진술과 녹취록을 보고도 사실상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부터 손 놨대요. 그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12월부터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권순일을 한 번 부르기는 불렀어요. 예,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융정보원 있잖아요. 네. 아니 50억 얘기가 나왔는데 50억 아니 돈이야말로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 FIU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게 뭐 요즘에는 1,000만 원만 돈을 인출을 해도 그 다 기록에 기록에 남는데 남습니다. 50억이 지금 들어갔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자금 추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금 추적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예. 자금 추적을 하게 되면은 김만배의 그런 화천대유에서 나온 천화동인 1호 1,200억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네. 그 돈이 그분 돈 700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네. 이것만 추적해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돈이 김만배가 진짜 갖고 있으면 그게 어디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추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만 추적해도 얼마든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가 대부분은 검찰이 그런데
아주 도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라는 자를 보면 그 녹취록 지금까지 보면 지네들이 겁을 내요 지금 되게 겁내서 야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난다 무슨 게이트보다 더 큰일 난다 아, 4천억 도둑질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 또 이거. 유동규를 왜 그 캠프에 유동규가 선대위에 안 간 이유 유동규가 최측근이기 때문에 거기 보내면 분명히 최측근이 갔다 그래서 털기 시작하면 우리 이 대장동 다 드러난다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김만배라는 자가 검찰 법관 다 해갖고 지네들의 이 4천억을 숨기려고 다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규도 그 녹취록 보면은 국정원 같은 데서 냄새를 맡았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 참 이상하다. 이거 터지면 옵티머스보다도 훨씬 뭐 큰 사건이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불법성이라든가 그 폭발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데도 검찰은 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은 특검하자니까 말로만 하자고 해놓고 법사위에서는 올리지도 못하고 마치 특검을 윤석열 쪽에서 안 하는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이 안 한다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 TV 토론이 있는데 이 TV 토론에서 과연 어떤 모양새가 펼쳐질지 안철수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동안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의 여러 공격에 대해서 아주 인내를 하면서 우호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일지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계속 갈 경우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마지막에 터뜨리지 않습니까? 딱 하나 가두고 한 방 빵 혹시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재명은 이렇게 할 거예요. 1대3 구도. 그러니까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안철수하고 심상정한테는 옳습니다. 옳습니다. 뭐 한번 띄워주고 해서 1대3 구도를 만들 텐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또 지혜롭게 어떻게 또 그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권순일 대법관 또 사실은 은수미 또 현 이렇게 시장. 현 시장에 대해서 90만 원 이 벌금형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를 또 유지하게 만들어주고요. 대법관. 그것도 김만배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 뭐 내가 다 손 써가지고 임기는 채울 거야. 그런데도 다 그렇게 그대로 됐지 다 않습니까? 됐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재판거래, 사법거래, 수사거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한동훈이가 나서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 정치화되고 이렇게 그 대법원까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빠뜨린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